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사를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지게차 운전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보고 계십니다. 자,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고요. 교육 대상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갖고요. 자, 이렇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그리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로 되어 있고 총 몇 시간? 16시간 이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이 8시간, 실무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교육 내용들을 보시면은 특별안전 교육에서는 단순한 주행 방법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규 입사자분들이랑 같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케줄표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총 4시간 교육을 통해서 주제는 기본 안전보건 활동, 지게차 안전작업. 자, 내용으로서는 기본 안전보건 활동, 안전작업 방법, 운행, 충전 방법, 지게차 수신호.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론상으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제 1차 교육입니다. 1차 교육에서는 2시간 정도를 지게차 점검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지게차의 구조 및 정의, 지게차의 점검, 지게차 점검 일지 및 작업 계획서, 지게차 충전기 안전 수칙 등을 공부하실 예정입니다. 자, 2차 교육에서는 자, 2시간으로서 지게차 제 사례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사례로 본 지게차 작업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자, 이때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지게차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교육은 리마인드 교육입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교육으로서 기본 안전보건 활동, 지게차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최초 교육 뭐 이렇게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기본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부분, 안전 작업 방법, 운행 충전 방법, 주기차, 지게차 수신호.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게차 수신호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수신호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4차 교육은 2차 리마인드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점검, 지게차 재사례 1차 교육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게차의 구조 및 정의, 지게차의 점검, 지게차 점검 일지 및 작업 계획서, 지게차 충전기 안전수칙, 재사례로 본 지게차 작업 안전 등을 공부하실 예정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켜볼까요? 자, 동영상을 키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동영상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론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 안전보건 활동, 신규 입사자의 직장 생활,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입사자가 직장 생활에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환경이 낯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환경이 낯설다 보니까 재해에 노출될 확률이 조금 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 활동의 첫걸음이 뭔지 자, 보건국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작업정, 안전점검 등 안전의 습관화와 생활에 관해서 자, 제1장에서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신규 입사자님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어떨까? 커다란 회사나 직장에 들어오면 자칫 전체적인 조직 체계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 공동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근본 문제도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굉장히 좀 낯서니까. 그죠? 왜? 회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장소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직장에 들어와서 실망하는 것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조직 운영에 따라서 본인이 원치도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실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의 경중 신호 뭐 선호를 따지기보다는 뭐 분업의 뭐 개인의 업무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뭐 실망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입사자분들이 조직 적응이 힘든 이유는 뭘까라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서로 다른 조직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것도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텃세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눈치, 센스가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뭐 직장 동료들과의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규 입사자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신규 입사자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재율이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죠.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는데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뭘까? 1은 중상 또는 사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대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29는 경상이다. 그리고 300은 무상의 사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차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상해가 혹은 사망이 일어나기까지는 하이니의 법칙으로서 29건의 경상이 크고 작은 경상이 나오고 그리고 300건의 무상의 사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확률상으로 하나의 중상 또는 사망이 나온다. 이게 바로 하이니의 법칙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좀 약한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신규 입사자분들은 좀 윗사람들한테 아니면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는 어떤 의식도 갖고 있고요.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열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 채용 시의 교육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시의 교육을 보시면은 8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뭐 건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 없겠고요. 자, 그러면 8시간 OJT 교육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점점점점점 되고 있는데 총 8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작업 개시 전에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뭘까?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이다. 자, 세 번째가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네 번째가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뭐 딱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규 입사 OJT 교육 때 8시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업 안전 점검 등의 안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들을 먼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비 점검별 뭐 포인트. 우리는 지게차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뭐 화학 설비 필요할까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게차 작업 장소 주변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포인트. 그러니까 안전에 습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게차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그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두 번째로는 지게차의 후시경, 좌석 안전지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지게차 운전 시 정상적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인가? 그래서 반드시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자, 제2장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가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많네요. 뭐 1번. 자, 이런 것들을 아시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 아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보건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 보구 지급 착용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유해 위험 장소 등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다섯 번째 작업장 내 통행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게차와 사람이 다는 길은 따로따로 구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6번 작업장 내 정리정돈 정리정돈 하셔야겠죠. 일곱 번째로 유해 위험 기구 방호 조치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필요 없겠죠. 우리는 유해 위험 기구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건강보호 장비 설비를 통한 건강장애 예방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 장비,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 장비는 일부는 착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크게 상관없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요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니까. 그리고 운반 작업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공구 저희가 수공구를 크게 쓰는 게 없어 갖고 이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화학물질 안전 보고는 필요 없겠고 유해물질 안전은 취급도 필요 없겠고요. 유해물질 필요 없겠죠. 유해 위험 장소에 대한 출입 제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하냐냐, 유해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냐라고 할 때가 바로 유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번 사고 발생 시 대처사항 이건 필요하겠죠. 18번 응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규정 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하이니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대 29대 300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상의 사망이 한 건이 발생이 되는 동안에 자, 경상이 30건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바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 여러분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 지게차가 다니는 곳에 여러분들이 다녔어. 자, 이런 상태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 높겠죠. 자, 불안전한 행동을 했어. 그죠? 뭐 지게차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구역에 들어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회사 노력만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회사의 노력 플러스 근로자가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안전보건교육은 의미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느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권리도 갖지만 무엇도 갖고 있다고? 의무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사업장의 전체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의무사항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안전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예방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래서 지금 보건법 6조, 산업안전보건법 31조, 그리고 안전보건 법령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저희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령에 따라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의 사항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6조에 대해서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올바른 복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복장이란 뭘까? 슬리퍼 갖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그쵸? 작업하는데 슬리퍼, 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추리닝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자, 신발은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라고 보시면은 슬리퍼 샌들과 벗겨지기 쉬운 것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을 착용하시라고요? 그렇죠. 안전화를.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입사하시면 뭘 드립니까? 안전화를 반드시 드리고 있죠. 그죠? 뭐 위에 보시는 작업복, 모자, 장갑, 앞치마는 저희와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안전모를 보고 계십니다. 안전모를 크게 쓰실 일이 없겠지만 안전모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화, 여러분들 안전화 지급하고 있죠. 자, 방진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 가이드에서 유해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그냥 중요한 것들만 제가 그냥 찍어 드릴게요. 출입금지.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마셔야겠죠. 여기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보행금지. 보행금지. 자, 지게차 다니는 곳에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되겠죠. 보행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게차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차량 통행 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지, 차량이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선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사용 금지 표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뭘까? 금연 표시다. 그죠? 네, 이런 것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딱히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거 보셔야겠죠. 요거 뭘까? 비상용 기구. 자, 비상용 기구. 자, 그 다음에 비상구. 요거는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좌측 비상구. 그러니까 좌측으로 그 화살표가 돼 있고, 그죠? 요거는 우측 비상구. 그러니까 우측 비상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작업장 내에서 통행을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게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는 길은 나눠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전 총로의 예를 보시면은 자, 작업자와 운전
기계가 교행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로를 만들고 해당 통로에는 안전 표시가 있어야 된다. 뭐 지게차가 다니지 않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고, 지게차가 다니는 데는 진입 금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면은 그림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6번으로는 작업장 정리정돈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청결하고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전도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넘어짐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랑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랑 필요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저희랑 필요 없습니다. 국토배기 장치가 웬 말입니까? 저희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감전, 여러분들 거의 감전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 뭐 이런 거 그라인더 여러분들 다루실 일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전사고도 거의 당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짐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지 유추에 손상을 덜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냐. 여러분들 허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냐. 자, 운반 작업의 주요 재해들을 보면 화물 사이에 손을 넣음, 끼임 현상이 일어난 거겠죠. 화물을 발에 떨어뜨림. 자, 떨어뜨려서 어떻게 됩니까? 발이 안전화가 만약에 있지 않았다라면 발이 예,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화물에 신경을 쓰느라 주위가 분산되어 운반구에 등에 부딪혀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 전도, 뭐 이런 거, 넘어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해는 뭘까? 화물을 하역 작업 중에서 화물을 떨어뜨리거나 무너져 내린 거에서도 역시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화물을 쌓을 때 손이나 발에 끼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화물을 들어 올릴 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자세 불량으로 허리를 다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다음 장은 필요 없습니다. 수공구는 저희랑 뭐 의미 없는 얘기니까.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힘을 써 주셔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그 다음 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이 났을 때 불의 반대 방향에서 소화기를 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데에 등을 쥐고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소화로 하셔야지 제대로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안전비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손잡이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지 않으시면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각 사업장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소화기 쏴버리시는 것을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 이게 뭘까요? 자, 옥내 소화전을 보고 계십니다. 옥내 소화전. 그래서 개폐 밸브, 즉 앵글 밸브가 어디 있냐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앵글 밸브 쪽이 있고요. 자, 그다음 표시등이 있고요. 자, 피형 발신기가 있고 음향 장치가 있고 노즐이 있고요. 자, 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화학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번째도 저희랑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이게 지금 표준이어서 이렇게 공통으로 나와서 그런 거니까 양해들도 부탁드리고요. 산소 결핍 여러분들이 산소 결핍 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그게 없겠죠. 자, 응급조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급조치 전에 사고 발생 시 대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밑줄을 한번 볼까요? 부상 입지 않는 사고 어느 정도 부상이라도 결코 숨기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숨기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황하지 마라. 경솔한 행동하지 마라.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보게. 근데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라니까.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자, 신속하게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될까?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셔야겠죠? 자, 여기 있네요. 될 수 있는 한 선배나 상사의 지시를 따라 행동한다. 자, 무조건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의 순서를 무작정 바꾸지 않고 행동하기. 그래서 항상 교육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급차가 왔어. 구급차가 온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겠죠. 군대 다니신 분,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는 반드시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구급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지 또 한 사람의 새 생명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보신 것은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 절차를 보고 계십니다. 그림이 워낙 잘 나와 있어 갖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양 신청 절차를 보시면요. 자, 응급조치 먼저 하셔야겠죠. 병원 후송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총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근로복지공단 보고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 자, 세 번째 어디다가 회사에다가 그래서 세 군데다가 자, 제출을 하셔야겠고요. 자, 업무상 제외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7일 이내입니다. 요거 꼭 별표 꼭 7일 이내 하셔야겠고요. 그러면은 뭐 요양 승인 여부 통지가 날라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핵심만 찍어서 드릴게요.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제52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관리 감독자 혹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죠. 보고 활동에서 근로자 단체 또는 노조가 하셔야 될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또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서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전에는 근로자의 권리였었죠. 자, 이번엔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정기 채용 시, 작업 내역 변경 시, 특별 작업 시 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라고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이수 그래서 제29조 31조 제110조에서 그래서 채용 시 아까 몇 시간? 8시간 매 정기 교육 몇 시간씩 해야 된다고요? 매월 2시간 총 분기
6시간 교육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 작업 시 특별 안전 교육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진단의 이행. 자, 133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현장직은 1년에 몇 번? 1년에 그죠? 한 번이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급하는 보고를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 마스크, 방한모, 방한복, 방화나, 방한장갑, 승차용, 안전모 등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게차의 작업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워낙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교육에서 굳이 나누자면은 지게차 작업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제2강이다라고 굳이 나누자라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셔서 만약에 그게 분리하시려면 여기서 딱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게차의 작업 안전 개요를 보시면은 완전 고기에 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되겠죠. 이러면은 깜방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와, 이거 로켓포를, 야, 이거 공장 다 날아가겠는데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작업장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다칩니다. 상대방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애들이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나오면 좋겠는데 동영상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안전작업 개요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자, 지게차는 화물 적재 장치. 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포크, 램, 승강 장치, 마스트. 자, 그다음 포크 리프트. 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게차는 어디 쓰일까?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다 쓰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적재할 때도 쓰이고 작업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운반할 때도 쓰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연간 1100여 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게차 관련돼서 광범위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게차의 안전 작업 개요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게차에 무엇을 설치해야 될까? 지게차 안전 기준을 보시면은 전조등, 후미등을 설치하셔야 되고 헤드가드, 백레스트 등을 설치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게차 충돌 방지 장치, 후방 확인 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안 돼 있으면은 말씀하셔야겠죠? 자, 지게차의 운전 경로를 보시면은 지게차가 다닐 경로에 근로자에 출입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행시 안전을 보시면은 안전띠 해야겠죠. 반드시 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도 여러분들 안전띠 하셔야 되고 나중에 안전띠를 안 하시고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을 모든 무대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 사용은 의무화하신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외에 탑승을 금지하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애들 태우다가 애들 사고 납니다. 자, 상황별 작업 안전을 보시면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한 속도를 정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제한 속도가 리미트를 시속 9km로 정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km로 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작업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행 시에는 어떻게 될까? 머스트를 뒤로 충분히 기울이고 포크를 지면에서 10에서 30cm 정도 높이로 띄운 다음에 주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행 시 안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자,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주행한다. 이거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하나면은 꼭 하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적재 화물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때는 어떻게 될까? 예, 그죠? 유도자를 배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로상 주행을 할 때 포크에 선단의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위험하니까 하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경사진 장소에서 안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입식지게차는 경사진 장소에서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반드시 입식지게차는 경사진 곳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경사변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주행할 때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는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물이 언덕길의 위쪽을 향하도록 주행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혹은 내려갈 때는 화물이 어떻게 언덕길 위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갈 때도 이렇게 그죠? 이 화물차가 그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게차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건 뭘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행 방향이 있을 때 화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상하차 시 그 작업 운전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화물을 5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린 다음에 화물의 안전 상태와 포크의 편하증 등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번을 한번 볼까? 마트를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기울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게차의 허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용 하중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뭐 고민을 해봤는데 앞바퀴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시면 안 되겠죠. 전조등 켜고 다니셔야겠죠. 당연히 전조등 켜고 다니실 것을. 그리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셔야겠죠. 9에서 10km 정도의 안전한 속도로 움직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차 시 안전,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갖고,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를 할 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운전부터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전 조사하고요. 작업 계획서 작성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을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딪힌, 깔림, 맞음, 떨어짐 등의 위험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겠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게차를 5대 이상 보유한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필요하다. 그리고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낮은 위치에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낮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치를 하셔야겠죠. 자, 충전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충전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충전 및 전액을 점검한다라는 거. 그리고 충전기 외에는 그 딱 맞는 충전기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될까? 막 구자구로 사용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격 용량 외에 충전기 사용 시에는 누액. 그러니까 누자는 무슨 누가? 흐를 누자겠죠, 그죠? 이건 액은 액체의 그 액체니까. 그러니까 액체가 흘러내린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렇게 되면 누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충전소는 배기장치가 설치된 곳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중류수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보충해야 된다. 15일에 한 번씩 보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과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칩니다. 자, 멈추게 되니까 외부에 황산연이 쌓일 수밖에 없다. 자, 외부에 황산연이 쌓이면 그 어떤 그 찌꺼기처럼 마치 종유석처럼 그렇게 흰색이 막 이렇게 묻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은 반드시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충전.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장시간 8시간 이상 자리 비운 시 충전기를 분리해 둔다. 그러니까 충전기를 아예 분리해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충전 시간이 과다하게 걸릴 시 8시간 이상 배터리 교체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또 동영상이 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먼저야. 그래서 뭐 지금 지게차가 좀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는 자, 지게차 수신호입니다. 네. 모든 지게차가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 내에 등급 위험 등급별 신호수가 배치되는 작업 장소 등을 지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전문 신호소에 대해서는 신호수 면제 등을 도입하여 신호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참 쓸데없는 얘기죠. 이런 것도 무슨 뭐 면허 등급 뭐 이런 거 아주 쓸데없는 얘기겠죠. 네, 그냥 다 익히면 되는 거지 무슨 면허까지 합니까? 자, 지금 네, 제 지게차 수신호를 보시면은 수신호 조건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자, 수신호를 보시면 작업 시작. 자, 지금 이렇게 팔을 쭉 벌리고 있는 작업 시작.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뭐 이렇게 휙 한번 돌리네. 한쪽 팔을 뻗고서 휙 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그러니까 손바닥에 지금 바닥을 향하게 하고 있죠. 예, 팔은 수평이다. 그죠? 수평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돌리는 게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자, 비상멈춤은 두 팔을 벌린 다음에 두 팔이 모두 다 이렇게 앞뒤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뭐 이분도 열심히 그린 건데 뭐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동 혹은 최저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원을 그리듯이 문지른다.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면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크 붐 확장, 포크를 확장시켜라, 포크를 줄여라. 뭐 이거는 굉장히 이게 면허까지 될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게 면허까지는 아니죠. 네, 주행 방향 표시 그리고 멀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가까워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뭐 워낙 쉬우니까. 자, 그 다음 그림은 조금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크붐 올리기예요. 한쪽 발을 수평으로 뻗고서 엄지손가락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엄지손가락이 있네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
이번엔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겠네요. 포크부분 내려라. 자, 그 다음에 작업 중지. 양쪽 손을 앞쪽 가슴 높이에 두고 모으고 움켜진다. 움켜지면은 이제 작업 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작업 시작 전 최초 교육, 기본 안전 보공 활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게차의 안전 작업과 관련된 교육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1차 교육으로서 지게차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